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주제가 있는 현장 대담회 모더레이터를 맡은 미디어 아티스트 이승정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바쁘신 와중에 저희 대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담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강사님과 패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술교육의 최전선에서 오늘 저희에게 좋은 말씀 나눠주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님이신 손혜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본 사업을 작년부터 수행하시고 또 저희 현장에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신 저희 사업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전주 소리문화전당의 유경희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본 사업을 기획하시고 밤늦게까지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서영경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대담에는 저희가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전국의 문예회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하였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 예술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담회를 통해서 융합예술교육의 방향성과 문예회관에서는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답을 내리는 자리라기보다 사업을 운행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현장에 있는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술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대담에 앞서서 저희 이 사업을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서영경 팀장님께서 사업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이제 2살이 된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사업으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이제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기술을 도구로 활용한 새로운 예술 형식을 이제 탐구하고 이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연결시키고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직접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실행까지 하는 기획형과 그리고 청소년의 이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대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문예회관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무대 기술을 활용한 이제 진로 체험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31개 문예회관에서 33개 프로그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기술 융합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사업 수행자분들과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기술을 이제 문화예술교육에 접목시켜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오늘 저희 손혜리 강사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나눠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혜리 강사님. 네. 사실은 저도 해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실 아무도 이미 답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우리만의 방법과 결과들을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사실은 모호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굉장히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컨설팅단 자문단 선생님들과 함께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정말 그 교육에 효과가 있고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그 자극과 도전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PT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자문단 그룹에서 이 사업에 대해 운영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할 때요.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기술이든 문화예술 교육은 뭐야? 기술은 뭐고 게다가 더 어려운 예술은 뭐고 거기다 교육까지? 와, 진짜 이 세 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흡수해다가 이 사업 하나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정말 그렇죠. 너무 어려운 세 개의 영역을 한꺼번에 이 사업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은 기술 교육하고 예술 교육이 더해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과 예술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왜 어떤 관계인데 이 두 개를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야 되냐,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되게 재미난 그 역사를 보면은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테크네라고 하는 예술과 기술이 통합된 개념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테크네는 기술과 예술을 한꺼번에 통칭하는 의미로 그리스에서 사용이 됐고, 이것이 로마로 넘어오면서 아르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아르스라는 개념의 용어로 변형이 됐고요. 그 용어가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술과 아트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예술과 기술은 원래 한 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술과 기술이 사실 다르지 않고 같은 맥락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융화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기술과 예술이 발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탈리아 화가라고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제로 화가였지만 예술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기술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술과 기술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될 수 있는 작업들을 실제로 해나갔는데요. 이것처럼 기술과 예술은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두 가지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더 좋은 결과와 현실을 실현해내는 것들을 작업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예술을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사실 굉장히 가까운 두 친구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가 결국은 이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현장에서 예술가가 연주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음악이었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축음기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면서요,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 음악을 기기를 통해서, 녹음기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예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발명가의 발명이 예술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림 같은 경우에도요,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사진기를 발명해낸 그 니에프스라고 하는 발명가가 사진기를 발명해내기 전에는 고전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림의 지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진기가 발명되고 나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잘 그려낸다는 걸 그런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사진기가 발명된 것 때문에 고전회화를 넘어서 인상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새로운 사조와 흐름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촉진제가 되거든요. 이 두 개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진화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킬까, 예술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술 교육은 앤 댄포드가 예술이 교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라는 책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봅니다. 예술 안의 교육과 education for arts입니다. 예술을 위한 교육입니다.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 예술의 장르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이올린을 잘 하는 방법,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연극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사를 딕션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기량 교육이 이제 education for arts, 예술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고 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예술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통합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예술을 통한 교육은 그야말로 education through arts입니다.
예술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하고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예술을 통해서 국어도 배우고요. 예술을 통해서 과학도 배우고요. 예술을 통해서 다른 영역의 분야의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협의의 의미에서의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서 예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예술교육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예술교육을 설명하면 기술교육은 우리가 이 사업에서 맞닿은 기술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술을 위한 교육하고요. 기술을 통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거는 1차적인 기술을 위한 교육이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예술을 이해하게 되는 다음 과정. 그러니까 기술만 익히고 단순하게 기술의 방법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술이 어떻게 예술에 적용이 되고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예술을 이해하는 교육으로 기술을 적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 컨설팅 선생님들이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은 이런 방향이 좋겠다라고 모두 함께 합의했던 결론은요. 예술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찾아가는 내가 누구이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예술 교육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가장 많았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문예회관의 역할은 뭐냐. 예술가들도 외부에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기술 전문가, 테크니션도 들어와서 이 교육 사업을 다 운영하고 있으면 그치 우리 문예회관, 또 문예회관 담당자는 뭘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고민 가운데 얻었던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소개해보자 합니다. 하나는 발견이고 하나는 연결입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예회관이 지역의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건지 가장 잘 아는 공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 또 지역에 있는 기술 전문가, 또 교육이 필요한 대상, 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교육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이 전문가들과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관계자들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예회관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들이 각각의 개체들이 따로 활동하고 따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단절되어 있던 개체들을 서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문예회관이 이 관계자들을 연결하고 함께 고민하게 하고 상호 보완을 통해서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문예회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가장 좋은 플랫폼, 함께하고 고민하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적인 새로운 고민을 만들어주는 네트워킹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문예회관의 역할일 것이다. 담당자 선생님들은 그런 역할을 중심에서 잘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에듀케이션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육, 가르치다, 뭔가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치는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에듀케이션은요, 이듀스라고 하는 라틴어 에듀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듀스라고 하는 뜻은요, 사실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잠재해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끌어내주는 것, 그 사람의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것을 이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교육은요, 교육 대상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것, 이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에듀케이터는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듀스 하는 사람인 거죠. 이끌어내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예회관은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 지역의 에듀케이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 앞으로 해야 될 고민들, 이슈들을 해결해
내야 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찾아내고 끌어내줄 수 있는 에듀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다라고 한번 고민했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혜리 강사님께서 일단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융합예술교육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 융합이라는 게 정말 한 10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융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문예회관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교육자로서 저희는 이제 이끌어내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손혜리 강사님께서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예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저희 사업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시고 작년부터 정말 많은 고민으로서 저희의 모범 사례로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는데요. 저희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의 유경희 과장님께서 사업을 수행하셨던 사례들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예술교육 담당 유경희입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원래 작년에 기획형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1차 기획형에서는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매칭형으로 두 건의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 다행히 잘 진행을 했었던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아마 제가 했던 고민들이 지금 기획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같이 저희가 했던 사업을 보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은 지금 개관한 지 20주년이 된 복합 아트센터입니다. 근데 소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판소리 공연장이라는 좀 오해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서울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 같은 복합 아트센터이고요. 그다음에 소리 전당에서는 개관할 때부터 세계 소리 축제가 계속 소리 전당과 함께 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좀 지역성을 좀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트 숲속 XR 세계소리 축제, 세계소리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학생들이 4차 기술이나 예술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해하고 창작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됐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속에서 나오는 정보 과목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우선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금 접근성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것들을 좀 현장에서도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획 의도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문예회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을 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저희가 한 기수에 25명의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름방학 때 단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8회차 수업을 3기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미래의 가상의 그 세계소리 축제가 열리는데 학생들이 아티스트로 초대를 돼서 그 친구들이 소리축제에서 연주할 자기만의 악기를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해보고 그걸 악기를 통해서 직접 연주까지 진행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5개국의 나라를 정하고 학생들이 5명씩 5개국으로 선정을 하면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전통 악기들을 좀 연구해보고 연주법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이 악기들은 어떠한 악기들로 변화를 할지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재창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 새로운 악기에게 악기 소리들을 좀 들어가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악기를 가지고 XR로 직접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강사진이 25명 아이들에게 10명의 강사분들이 들어가시는데 예술 파트 강사 선생님이 5분, 그다음에 기술 파트 선생님들이 5분. 그래서 이 10분이 한 조당 그 2명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총 7명이 한 팀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파트가 주가 될 때는 기술 파트 선생님들이 주강사가 되고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보조 강사가 되시고요. 예술 파트가 좀 주가 될 때는 예술 파트 선생님들이 주가 되고 기술 파트 선생님들이 보가 되는 그렇게 순환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세기수 75명의 아이들의 작품을 모두 전시장에 모아서 한 날에 같이 통합 발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 나라의 본인들이 상상했던 악기들을 연주하는 XR 영상을 VR로 체험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직접 다른 사람들도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XR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직접 연주해 볼 수 있게 전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VR, XR 속에서 학생들이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체험하면서 아이들 반응이 어땠나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교육을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제 가장 아이들이 새롭게 느꼈던 점들은 코딩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전통 악기들을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고 재미있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게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교육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표정을 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가더라도 아이들의 얼굴을 다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웃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는지 결석하는 친구 한 명도 없이 무사히 3기수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근데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 책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이제 오전에 1회차, 오후에 2회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4일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스케치로 디자인했던 악기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종이를 돌리고 있던 친구는 악기가 호스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의 상상력은 대단하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저렇게 디자인을 먼저 하고 나서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별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마스크 때문인지 잘 웃지 않았어요. 네, 수료식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주에는 그 XR-AR 제작 거점 센터라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AR이나 VR 기기들도 직접 체험을 다 해보고 프로그램 운영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그 시설 체험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렇게 크로마키로 촬영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주셔서 아이들이랑 저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발표회로 상기수 친구들이 했던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저렇게 결과 발표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을 직접 관객들이 만져보고 연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도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2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오셔서 직접 저렇게 다 체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발표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 현장에 갔었는데 네, 저 VR 쓰고 저 학생들이 직접 저렇게 크로마키 영상 아까 촬영한 뒷모습 보니까 재밌네요. 네. 저도 결과물만 봤어서 네. 진짜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저의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제 이 2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셔서 그런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정말 노련하시게 정말 사업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로봇 만들기로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꿈이 이제 로봇 과학자, 엔지니어가 돼야지라는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정말 지금의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기술을 접목한 예술 교육으로서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고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좀 오늘 대담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혹시 과장님은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따로 없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작년에 기획형으로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왜 떨어졌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를 했는데 매칭형 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해도가 좀 부족했었구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게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을 해야 이게 무난히 진행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인 예술가와 기술가들의 언어가 서로 달라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좀 유출을 해서 그러면 어려운 점들을 뭔가 보완점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보완점들을 좀 채워가면서 하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사업을 하면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사실은 뭐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이 도와주셔서 저희랑 MOU까지 체결을 해서 교육청에서 다 모집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예술가들과 기술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는 저희가 이제 사전 워크숍을 미리 진행을 해서 기술 파트 선생님들도 우리가 이번에 작품의 주제가 됐던 범 내려온다의 장단 정도는 칠 수 있게 그리고 예술 파트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수업 때 사용할 코딩 프로그램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그 강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딱히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VR, AR이나 이런 부분의 XR에 대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부분들이 이제 건물 폐쇄로 인해서 좀 많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운 점들은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몰랐네요. 네. 어려운 점이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주셔서 옆에서 감동받고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예회관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청과 연결한다는 거는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서 교육청의 파워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함께 교육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교육의 가치라든가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작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부모님들도 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교육청이 이 사업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MOU를 맺고 연결을 내시는 작업했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시고요. 훌륭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XR이나 VR, AR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과 연결해서 그 공간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물론 모든 그 과정에 대한 건 다 체험할 수 없었지만 그 공간을 함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술가와 기술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스터디할 수 있는 과정도 만들고 결국 이게 전부 다 연결인 거잖아요. 그 연결의 과정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셨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너무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네.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원래 저도 이제 미디어 아트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기술자와 예술가 그리고 이제 기획자의 언어가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아까 유현희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실제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기획자의 생각하는 부분과 예술가의 언어 그리고 기술자의 언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한 어떤 해안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거에 대한 해안으로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분들은 기술 수업을 조금 들으시고 기술가분들은 예술 수업을 조금 들으면서 주강사와 보소강사를 조금 나눠서 체험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이는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해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유경희 과장님의 좋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실제 나중에 한번 예술가 기술자와 함께 모여서 협업하는 자리에서 그런 좀 해안의 방법으로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팀장님 이 사업이 그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실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전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이제 소리문화전당은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앞으로 그러니까 문예회관 종사자를 위한 아카데미도 있고 컨설팅 사업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사업에서도 사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저희도 이제 지원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 계속 공연 기획 쪽이나 교육 사업 쪽 담당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이제 무대 기술 파트나 무대 운영 쪽 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고 실제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관련된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무대 기술, 그러니까 문예회관의 뭔가 전통적인 직업의 그런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 파트에 계신 분들도 그냥 계속 본인들이 했던 뭐 음향 오퍼나 그런 다루고 있던 기계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기술을 또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기획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그 역할을 이제 점점 더 확장해 가면서 가는 방향이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정말 와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예관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저희 코카카도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크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그 현장에 계시는 문예회관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진짜 공동의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워크숍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야에서 좀 아카데미도 열어주고 워크숍도 해주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세요.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아마 한 분야에서 잘 구성해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기술 이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예술교육이 본질이고 사실 기술은 도구로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떤 예술이 컨텐츠가 되고 도구가 되지만 이 속에서 어떤 예술가의 창의성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혜리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아마 이 사업에서 예술가 역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교육적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실제로 그 작업을 구현해낼 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했느냐, 이렇게 무대를 구성했느냐. 사실은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질문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들이 결국은 그 작업의 생각이나 색깔과 방향을 정해주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기술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걸 접근할 때 예술가 선생님들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해주시면 좋지만 계속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악기를 만들어서 소리를 나는 이 소리를 넣어보고 싶어요 라고 소리를 넣었을 때 왜 이 소리를 넣었어? 이 소리 너한테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이 소리는 너한테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 라고 본인이 왜 이 악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소리를 구현해내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악기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창작의 과정들을 당연히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질문해 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 없이 만들었던 것을 자기의 생각을 갖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917년에 마르실 듀샹이라고 하는 작가가 샘이라고 하는 변기를 전시관에 갖다 놓고 어마어마한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무슨 작품이냐. 안 된다. 그 작품 결국 전시를 못하게 되고 이 작업들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듀샹은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이미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 우리가 창작을 한다고 하지만 창작에 쓰여지는 물감, 캔버스 이런 건 사실은 다 대량 생산된 공산품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들어낸 창작의 작품이 예술가의 작업이 창작이 될 수 있다면 그럼 왜 공산품은 레디메이드는 왜 예술이 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옆으로 눕혀놓는 거 이 행위, 이 과정도 사실은 이 속에 이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결국 그게 개념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만들었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질문의 과정에 얻은 답이 자기의 생각인 거고요.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자기의 감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질문하는 예술가 또는 세상에 없던 질문을 만들어내는 예술가 저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질문이 아니고요. 정말 창의적인 질문. 크리에이티브 퀘스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창의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거 그것이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진짜.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이 융합예술 교육에서 기술은 정말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활용해 주신다는 말씀의 일환으로서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붓과 파레트가 있었듯이 지금의 현실에는 이제 기술이 어떤 그런 붓과 파레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진행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이제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뿐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정부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부처 간 지역 사업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하고 유아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프로그램 전부 다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그 컨텐츠는 판소리와 이제 전통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기술 입은 사업을 하다 보니 전통적인 거지만 유아나 학생들이 조금 재미있고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예술을 좀 접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전당에서 하는 그 아동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사차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가 유아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 유치원 원장님이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6살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은 한 번도 공연장에 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이 유아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문예회관에 처음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공연장은 사실은 유아들에게 가장 문턱이 높은 문화 기반 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8세 이하 미취학 아동 관람 불가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공연장인데 그나마 가장 아이들이 많이 보는 뽀로로 인형극조차도 볼 수 없었던 이 6살 아이들은 뽀로로를 볼 수 있는 48개월이 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한 번도 공연장에 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유아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이 4차 기술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 그렇다면 유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좀 쉬운 4차 기술을 좀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아문화예술 교육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주제로 전래 동요와 전래 동화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6살 아이들이 창문에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4차 기술이 접목을 하게 되면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고 이 아이패드에 그린 그림들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 커다란 벽면에 움직이는 그림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쉽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4차 기술이라고 해서 어렵다는 좀 선입견을 버리고 누구나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기술을 응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이 사진을 지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정말 속어나 이런 직접 북을 두드려봤다면 이제는 코딩으로 아이들이 그 코딩을 통해서 내가 만든 저희가 오누이기 때문에 해와드리는 오누이기 때문에 엄마가 만든 떡을 코딩에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서 눌렀을 때 다양한 북소리가 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합주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제 단순히 악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 소리도 함께 연주해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렇게 워크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심청과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직접 핸드폰 안에서 심청이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해주는, 판소리를 불러주는 이런 워크북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이제 요즘 아이들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항상 주변에서 보고 만지면서 자랐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속에서의 영상을 보기만 했다가 이제는 거기에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들이 그 조그마한 틀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뭐 예술이고 기술이고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예술놀이이고 즐거운 활동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게 이 경계가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5대하고 빔 프로젝트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도화지나 유리창에 그렸던 그림을 태블릿에다 그리게 되면 그 대장 아이패드가 한 대가 있고 그 주변에 5개의 아이패드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이 대장 아이패드로 다 모이게 되고 이 한 대의 아이패드, 대장 아이패드가 저렇게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 화면을 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그린 그림과 친구들이 그린 그림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움직이는 그림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너무나 재미있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거는 코딩으로 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클레이로 만든 떡을 눌렀을 때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하나요? 네,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저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아까 워크북으로 만들었던 AR 신청이어서 지금 저희 그 국악에서 소리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직접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워크북 안에서 그 AR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찍었을 때 이제 저런 영상이 재생이 될 수 있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은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즐길 수 있고 또 좀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만들었던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로 해서 조금 다른 문예관들에서도 좀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게 접근성을 좀 낮추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실제 현업에서 이제 현장에서 계시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좀 논하고 싶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21세기 어떤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PBL이나 아니면 스팀 교육법이라든지 이제 많이 있지만 어떤 저희가 이런 예술의 영역에서 문예회관이 좀 어떤 그들과의 좀 다른 차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나름 고민을 찾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컨설팅 과정에서 자문단 선생님께서 자 그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은 뭐냐, 문예회관에서 왜 이런 사업 교육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뭐 스팀 그다음에 PBL 뭐 프로젝트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프로블럼 베이스 여러 가지 유형의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예술 현장 안에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각 지역의 재단 안에서도 이런 유형의 그 기술을 활용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예회관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미 있는 결과에 동의하고 도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진 특성,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술교육진흥원이나 지역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좋은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과 전시장이라고 하는 공간과 정말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도 가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공간이지만 다른 곳에는 없는 공간적 특성, 그것이 바로 문예회관의 가장 장점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문예회관이 갖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공연과 전시와 연계한 교육사업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연에서 예술을 위해서 쓰여지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구현이 되고요. 근데 그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실제 공연을 보기 전에 그 원리들을 만약에 미리 사전에 체험을 한다면 그 원리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적용된 공연을 봤다, 전시를 봤다. 사실은 그게 정말 내 것처럼 쑥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이제 링컨 센터의 LCI라고 해서 링컨 센터 예술교육연구소에서 예술 교육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전시와 연계합니다. 또는 공연과 연계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어떤 작가가 어떤 특별한 작법을 활용해서 어떤 전시를 했다고 하면 사전에 그 작가가 실행했던 그 기법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 체험한 과정을 겪고 나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전시장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게 여기다 있네? 그런데 이게 내가 참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됐구나. 자, 그럼 우리는 또 무슨 작품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 작업들을 마무리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는 없는 문예회관 안에 있는 공연, 전시들을 연계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나면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순간 진짜 이게 예술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예회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차별화된 방법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간적 측면을 떠나서 교육적 측면에서는 아까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문예회관이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여건들이 되니까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손과 몸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교육을 사실은 스팀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과 예술을 과학적인 걸 연결하지만 단순하게 그것을 내가 만들어 보는 것에서 대부분 그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질문을 촉진하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이 시켜주는 방법대로 그냥 종이를 접고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내 생각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내 손이 만드는 겁니다. 손이 의미 없는 그냥 만들기만 하는 손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만드는 손,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내 몸, 생각을 하고 내가 표현하는 대사. 이렇게 모든 곳에 생각이 잠겨 있도록 계속 그것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그 생각이 구현돼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작품이 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일반 교육에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PBL을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문예관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혹시 사업 담당자 우리 서영경 팀장님께서는 사업을 이제 앞으로 계획하시고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이제 기획을 할 때부터 사실 이 사업을 문예회관에서 했을 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전국에 지금 한 250여 개 이제 문화 기반 시설 이제 청남 기준으로는 한 250여 개 문예회관이 있고 저희 이제 코카카 이제 한문연 회원 기관은 한 224개 정도 그 중에 회원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예 전국에 이제 정말 기초 단위까지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문예 회관들이 지금 사실 지역에 약간 그러니까 지역 중심 그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중점 문화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처음에 이제 공연 전시 위주의 공간으로 뭐 많이 시작을 하시지만 점점 이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제 뭐 공연이나 전시 이런 문화예술을 즐기는 그 문화생활의 문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아직 많긴 하지만 뭐 제 경험상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고 이제 지역의 문예회관이 생각보다 지역민들에게 저는 그렇게 문턱이 높은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 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점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 뭐 유경영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시설과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른 재단이나 다른 시설,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문예회관에서 했을 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정말 그 문화 기반 시설과 그 인프라와 거기에 있는 또 인력분들, 전문적인 인력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전문적인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또 그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낮은, 문턱이 낮은 누구나 지금 저희도 여기 충무아트센터
사실 5층 로비입니다, 여기가. 네, 중고문화재단에 있는 네, 충무아트센터 로비에 있는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쉽게 뭐 꼭 공연이 있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 아카데미도 지하에 정말 많이 여기 충무아트센터가 운영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또 주말에 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예회관을 드나드세요. 평일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지역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데 사실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단순히 뭐 공연 전시의 그 관객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 문화 형성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 또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변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그냥 본인들이 삶에서 지금 현재 저희는 기술 예술 뭐 나눠서 얘기를 하는 약간 이젠 기성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은 네, 기술 예술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활동이고 놀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문예회관이란 공간에서 충분히 구현하기는 저는 직접 다 그 구현되는 것들을 무대에서 또 볼 수 있고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연결되는 그 흐름들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예회관에서 앞으로 더 이제 네, 잘 이제 하실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지원만 열심히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작년에 시작할 때 어떻게 이게 진짜 구현이 될지 사실 정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문예회관 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실까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많이들 공감을 해주시고 네, 정말 열심히 네, 기획부터 실행까지 해주셔서 지금 또 이런 네, 아웃풋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웃풋들을 또 사실 1년 단위로 끝나기도 아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속기획형도 그래서 올해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사실 문화예술 교육은 지속성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년으로 끝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지역 안에 이제 다른 문화예술 교육 시설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풋이 문예회관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사실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사실 처음 기획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 그 후 작업까지 지원은 못하고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이제 작업 지원까지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면 더 문예회관이 그 지역의 이런 기술융합 교육 공간으로서 정말 그 역할을 그 약간 실제 기술융합교육 관련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문예회관으로 견학을 가는 거죠. 문예관으로 견학을 가서 거기서 공연 전시도 보면서 그런 교육 사업에 대한 아웃풋도 같이 경험을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교육 공간으로서 사실 네,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큰 네,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저희 실제 문예회관 담당자분께서 유경희 과장님께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계셨는데요. 네.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이 되셨을까요? 네, 공감이 많이 되고요.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작년에 이제 기획형으로 준비를 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문예회관이 기술 교육에 어디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예술이라는 자체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이 소중한 거고 귀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거 사업을 신청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저보다 먼저 시행을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 장르에서 이런 뭐 그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그 선생님들을 많이 좀 만나봤고 그분들한테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현재의 트렌드는 이렇고 이거를 건너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그리고 문예회관이라는 그 기관만의 특성을 살려서 잘 넘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지원 사업들도 너무나 많고 근데 그중에 왜 문예회관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코딩 접목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설로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을 하는 게 이제 저는 그 전에 유아문화예술 교육을 4년 동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사실 또 많이 들었었거든요. 유아 교육 시장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걸 왜 문화 기반 시설이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그때도 들었던 그 생각과 지금 했던 생각이 같은 생각인데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다 모두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나온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사교육 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지 공교육에서는 접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공간은 문예회관인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 시골을 가더라도 시군 지역을 가더라도 우체국과 문예회관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굳이 코딩을 배우러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방에 내려오지 않아도 그 문예회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기술과 예술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획할 수 있는 물꼬가 튀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고민의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지역마다 문예회관마다 환경과 그렇죠. 지역이 갖고 있는 예술이나 기술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니네가 모두 이렇게 해야 돼. 또 어떤 지역에는 공연과 전시랑 연계해 그러면 지역에 아예 못하겠다고 하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궁극적인 우리 극장이 갖고 있는 지향점을 생각했을 때 그런 방법이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예회관과 문예회관 담당자의 발견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희 과장님께서 우리 그 전에 이 고민을 하면서 얘기 나눴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뭐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해야 될까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아이도 너무 많다. 그런 시군에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은데 이 교육이 너무 시장에 많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교육하려고 하는 이 지역의 그 대상자들이 어디까지의 예술을 경험한 경험이 있고 기술에 대한 기술적 경험을 어디까지 했는가 사실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AR을 가르친다, VR을 가르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야 될 교육 대상자, 가장 교육에서 소외된 이 아이들이 우리 문예회관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떤 아이들이 가장 소외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셔야 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단체하고 지역에 있는 극장이 매칭이 돼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위해서 교육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그 단체를 선택하셔서 매칭이 됐어요. 갔더니 단체가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갔더니 5학년 교육받은 학생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좋은 프로그램이야 하고 다른 데서 했던 걸 가져오게 되면요. 우리 현장과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결국 우리가 어떤 대상을 교육해야 하고
이들의 경험치는 어디까지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도구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예술을 접목할까라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 지점에서 각각의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담당자분들께서 열심히 고민해 주셔서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그 지역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발견이 되고 나면 거기에 예술가 아티스트, 그 다음에 테크니션,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지역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고민하면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컨텐츠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사전의 준비, 우리 지역을 발견하는 과정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네. 또 아이들의 환경에 따라서 기술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이제 하는 미디어 아트 쪽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그런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실 하시다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기술과 예술을 융합을 하시다 보면 기술에 대한 흥미가 처음에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기보다 이 기술이 앞에 드러나서 보여지는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나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것보다는 이제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고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는 어떤 이런 단계별의 어떤 성장 과정이 있는데 사실 저는 요새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꼭 최신 기술의 트렌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VR, AR, XR,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만이 정말 저희가 이 기술의 트렌드로서 정말 좋은 기술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술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으로서 제가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질문들이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술을 통한 융합 예술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예술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데 우리 경험하신 과장님 말씀 먼저 해주시면 저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기술을 어느 선까지냐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은 한 기수당 8회차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발표회 1회차를 빼고 나면 이제 7회차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악기를 좀 접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 차시가 한 2차시까지 있었고 이제 그 아이들이 미래의 악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한 1, 2차시 그리고 이제 실제 기술을 주로 코딩과 XR 촬영으로 하는 거는 한 2, 3회차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굳이 이거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한 거지. 우리가 판소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판소리 한 대목을 멋지게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리도 정말 재밌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랩을 했었구나. 이런 거를 접하는 게 목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 기술을 접하면서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되는 거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과정까지만 간다고 하면 굳이 아이들이 코딩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혜리 강사님께서 아마 현장에서 네. 너무 잘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경계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된 또 기술을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편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작업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교육을 받는 이 아이가 이 기술을 충분히 다 익혀야 된다. 그래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 기술이 예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도의 기술의 과정과 결과는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니네가 지금 고민하는 이것이 나중에 정말 잘 만들어지면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예술을 멋지게 구현할 수 있어.
또는 이 기술은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이 기술이 갖는 굉장히 좋은 의미와 효과를 전문가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제시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이 아이들이 다 익힐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우리가 정해진 교육 시간, 정해진 교육 기간을 잘 환산하셔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5세 아이가 익힐 수 있는 인지 능력은 어디까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 정도까지는 2시간 만에 해낼 수 있어. 이거 판단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의 신체 성장 네. 그된 신체의 환경, 그다음에 인지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셔서 충분히 이걸 내가 잘 다룰 수 있어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교육들은 되게 안타까운 게요. 이 기술에 너무 집착하고 만드는 게 집착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왜 예술과 어떻게 맞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런 기술 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범위와 과정들을 대상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기술이 막 어려워야 된다 이런 거 너무 고민 안 하시고 네. 우리 주변에서 아까 유경희 과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시작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어려운 거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단계별로 이 과정에 대한 전략 또는 고도화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참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과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예술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되게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너무 명확하게 물어왔네요. 내년도 사업에 지원을 예정 중인 기관인데 선정될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올라와 주셨는데 팀장님? 저희가 팁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내년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이 사업의 취지나 정체성이 그대로 간다면 사실 지금까지 대화 나눴던 내용이 사실 모두 다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예회관에서 해야 하는 고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그 문예회관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기획을 해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이 아닌 어떤 다른 공간에서 해도 가능한 사업보다 문예회관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인프라를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사실 이 사업에 정확히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술과 기술이 그러니까 꼭 뭔가 마지막에 결과물을 무대에서 짜잔 하고 발표회처럼 보여주는 것만 꼭 문예회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 안에서도 교육 과정 안에서도 문예회관의 무대 공간이나 전시 공간이나 그 어떤 공간이든 또 인프라 또 전문적인 인력분들의 역할을 또 활용하셔서 문예회관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으로 기획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또 실제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주셨던 유경희 과장님을 다음에 자문위원으로 모셔도 충분히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사실 그 기획형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시행착오 끝에 올해 다시 선정이 됐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의 저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린다면 우선은 좀 공부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XR이 뭔지 VR이 뭔지 이런 거 메타버스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을 좀 모르는 상황에서 도전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책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 문예회관의 어떠한 부분 프로그램에 필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좀 한 것들이 이 사업계획서 안에 반영이 조금 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또 지원하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작년에 심사에 잠깐 참여했었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뭐 TV라기보다는 결국은 저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의하시는 선생님들끼리. 그런데 사실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요. 어떤 지역에는 이미 뭐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는 작업들을 너무 많이 한 문예회관도 있고요. 기술 자체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기관이 있는 거예요, 시군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했나 못했나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정말 열악한 지역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결국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상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우리 지역에서는 문예회관의 이 작업이 아니면 도저히 다른 사람, 다른 우리 아이들이 네, 이걸 네, 경험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고도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 단계부터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지원 안 해주실 거냐 이런 협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문예회관이 이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민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이 교육을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운영해보고 함께 고민하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시면 오히려 진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기술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그 분석과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아직 예술과 기술 융합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교육성과 교육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러한 결과적인 면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글쎄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끝날 때쯤 아이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이제 가장 많은 답변이 있었던 내용들은 공연장에서 이런 코딩 수업을 받을 줄 몰랐다라는 그런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들은 사실 예술과 기술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교육 성과의 만족도가 기술과 예술의 융합 과정이다 이런 개념이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우리 어른들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설문지 내용으로 통해서는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 모두 네. 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이제 사업들도 저희가 올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포함해서 이제 3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문예회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다 뭔가 사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꼭 마지막에 결과물을 성과를 내서 짜잔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셔도 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많이들 갖고 계시기는 해요. 그래도 뭔가를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의 결과물을 뭔가 전시를 하건 발표를 하건 공연을 하건 아니면 뭔가를 결과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건 뭔가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문예회관의 직원으로서 굳고 사업을 땄는데 그냥 아무 결과 없이 마무리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사실 가장 그 결과물을 내기가 발표회를 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발표회를 하기 위한 또 뭐 연습이나 뭐 리허설, 뭐 과정 그 발표회 때문에 그만 교육의 시간을 뺏기는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거기 너무 부담을 느끼고 발표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결과물을 낸다기보다는 이제 과정 중심 교육으로 바로 눈앞에 청소년들이 뭔가를 해냈어라는 결과가 바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 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걸 보셨을 거고 학생들이
짜잔하고 뭘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그걸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 안에서 뭔가 창의력이 길러지는 것을 보셨을 테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선 저는 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뭔가의 결과물로 성과로 눈에 보이게 바로 올해 사업을 당장 담아내야 한다는 네,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시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 안에서 그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담아낼 수 있는 무언가를 표현을 한 것들을 마지막에 뭔가 성과물이나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온다면 그것을 보여주셔도 되지만 마지막에 성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거꾸로 가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꼭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네. 안 가지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부담감 없이 네. 과정을 네, 사실 청소년 대상 네. 문화예술 교육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미래 그 학생들이 문예회관에 이제 그냥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전시를 보고 뭔가 이런 예술을 즐기는 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게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한 가지 조금 보태고 싶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요. 교육 대상자에게 지금 이제 우리 유경희 과장님께서 교육 과정에서 설문도 하고 학생들의 생각들을 좀 물어봤던 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교육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교육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교육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반응과 성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는 것 플러스 교육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꾸준히 관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네. 우리가 교육적으로 조금 놓치거나 제대로 못했던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요. 아, 이런 지점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결과를 어떻게 내더라라고 사실은 더 좋은 우리의 다음의 방향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는 것과 한 가지 더 특히나 어린아이 유아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유아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반드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유아와 관계된 부모님, 유아와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던 주변의 어른들이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것들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에 대한 의미, 또 성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담 시간이 거의 끝에 다가와서 자 이제 뭐 질문이 거의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오늘 대담을 같이 나눠주신 담당자부터 이제 패널분들 한 마디씩 해주고 마무리할까요? 네, 손혜리 강사님. 아, 네. 질문도 있는데 답 안 드려도 되나요?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 이 질문까지? 네. 네. 괜찮을까요? 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진 기술에 대한 공유와 많은 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기술 발전도 이루어지고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기술 지원 공유와 활용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의 역할에서는 약간 좀 네, 저희가 기술 지원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아니나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문예회관 그 지역의 문예회관에 이제 이 교육 사업으로 만들어진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표현한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네, 후 작업까지도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긴다면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말씀하신 네, 그런 공유와 활용에 대한 좀 고민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모델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활용됐던 뭐 키트라던가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공유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작업들을 좀 많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그것이 확장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또 관문연에서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 오늘 대담의 시간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괜찮으셨나요?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좋은 주제로서 저희가 무언가 이제 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 진행 사항들 좀 나누는 자리다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주제들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과장. 네, 사실 되게 어려운 자리라 가지고 엄청 긴장하고 네, 그랬는데요. 굉장히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지역문예회관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 선생님 유경희 과장님 비롯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이 작업에 몰입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게 우리의 가능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고민들이 모아지면 앞으로 정말 그 예술이 기술을 넘어가고 기술이 예술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질문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 화가 엄정순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예술 교육을 하고 나서 이런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는 이유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패턴 속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걸 늘 놓치고 삽니다. 비슷하게 교육받고 비슷하게 정답을 찾아가는 교육 과정 안에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쩌면 문화예술 교육에서 예술가가 창의적인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함께한다는 게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그동안 있었지만 눈 뜨지 못했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다른 눈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진짜 너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유경희 과장님. 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다른 문예회관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점이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좀 이렇게 서로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12월 10일에 이렇게 이 기관들의 대담자들, 사업 수행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좋은 이제 나눔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서영규 팀장님.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작년에 시작하면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이 사업은 저희 한문연이 그냥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계신 문예회관 담당자분들과 또 함께 참여하시는 강사분들, 참여자분들과 항상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짜 항상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진짜 함께 모험과 도전을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저희끼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치열하게 현장에서 고민하고 사업 운영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계속 될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이제 손혜리 강사님, 유경희 과장님, 서영경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대담에 함께 참여해주신 여기 참석자분들께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제 있는 현장 대담에는 오늘 말고도 저희 다음 주 금요일 19일 오전 10시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 만족스러운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해 주시는 이제 성중령 강사님께서 강연을 해 주실 거고요. 그때도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인사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